안녕하세요. 단디요양TV 강의하는 간호사 강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39회 요양보호사 시험 오후 짝수형 이론 35문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요양보호사 시험 꼭 합격하세요. 그럼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학대 가족이 증가한다. 2.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3.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요? 네,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또는 결혼으로 인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1번 학대가족보다는 핵가족화된 지는 오래되었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가족 유형이 있습니다. 근거리의 자녀가 살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수정학대가족이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수정학대가족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노인 1인 독거노인 수가 증가한다.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져 사는 수정학대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에서 노인 부양에 많은 복지 지원이 되어지고 있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1. 의존성의 증가. 2. 내향성의 증가. 3. 경직성의 증가. 4. 우울증 경향의 증가. 5.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 정답은요? 네, 5번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이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지면서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한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의 증가였습니다. 의존성은 신체적이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는 경향을 말하고요. 내향성은 사회적 참여가 줄어들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좀 기피하는 내향적인 성격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경직성의 증가,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를 고수하는 것을 말하죠. 매사에 좀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게 되는 것을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직성도 증가를 하겠죠. 네 번째, 우울증 경향의 증가입니다. 불면, 식욕부진, 체중 감소,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든지 이렇게 우울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심리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5번이었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1. 독립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참여의 원칙. 5. 존엄의 원칙.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참여의 원칙이 되겠네요. 독립의 원칙은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독립의 원칙이었고요. 평등의 원칙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자아실현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아실현의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자아실현의 원칙이라고 했고요. 3번 보호의 원칙은 사회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었고요. 5번 존엄의 원칙은 착취,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것이 존엄의 원칙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요, 3번. 공단에서 조사를 나와서 방문조사단이 조사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심의해서 최종 판결한다 해야 되겠죠? 1번 보시면 장기요양 인정은 어디다가 신청을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에 신청을 하시고, 두 번째,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서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누고 있죠. 5번,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방문요양 5.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요? 그렇죠. 단기보호죠. 출장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9일 이내로 어르신을 모시고 함께 지내주는 거 단기보호가 되겠네요. 방문목욕은 방문해서 목욕을 하는 서비스, 방문간호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는 아니죠.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처치를 해주는 서비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제가에 방문하여서 해드리는 서비스가 되겠고, 기타 재가급여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었죠? 복지용구 구매나 대여할 때 재가급여가 되고 있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촉진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요? 3번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죠. 옹호자라고 하는 것은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을 옹호자라고 했고요. 촉진자라는 말은 우리가 동기유발자라는 말과 조금 헷갈릴 수 있었는데 촉진자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4번 정보전달자. 정보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또는 시설장 또는 의료진 이런 분들과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상자의 상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보전달자였고요. 동기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동기유발자였죠.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였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 행정복지센터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은요?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네요.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고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급여 비용을 심사한 후 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요? 3번 정서적 학대가 되겠네요. 정서적 학대는 비난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노인과의 접촉을 피한다거나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거나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여러분 학대 유형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하고 계셔야 됩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법률기관 2. 노인보호전문기관 3. 정신건강복지센터 4. 의료기관 5. 노인복지시설. 정답은요? 2번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가 정답이겠네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확인과 개입,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등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기관이 되겠죠. 자,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자,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의료기관에서 하겠네요.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은 노인복지시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학대 노인 전용 쉼터라는 데가 있었어요. 용어를 기억하시고요.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을 지정하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그렇죠. 법률기관에서 후견인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정답이었네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5.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정답은요?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서 보도록 하는 것이죠. 자,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것은 신체적 성희롱이 되겠네요. 자,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든지 음란한 농담을 한다든지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네요. 여러분 세 가지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요? 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가 답이겠네요.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험급여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되겠죠. 자,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도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4번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가능하다.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3년 혹은 5년 유효하다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네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준다. 2.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3.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 4.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5.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정답은요?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 후에 반드시 거절을 해야 되겠죠?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는 알선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든지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불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법 제안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위법이라고 설명하고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준다까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었네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한다. 2.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3.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5.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정답은요?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가 옳은 직업윤리이겠네요. 친절을 베풀며 자신의 종교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의사결정을 중요시해야 되겠죠? 신속성보다는 타 직종과의 협력을 우선시해야 되겠네요.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응급처치 원칙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의미로 하지 말고 규칙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주세요. 요양보호사 1. 시설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2. 어머님께 여쭈어 볼게요. 3.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써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4. 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교환할게요. 5.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정답은요?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계속 강요한다면 관리 책임자와 다른 가족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관 차원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알릴 단계가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1. 시설장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2.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눠서 쓸게요. 3.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4. 이번에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5. 이걸로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정답은요?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하고 거절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요양보호사윤리 원칙에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하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정답은요?
네, 4번 수근관 증후군이 되겠네요. 여러분 손이 저림이 있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있는 것이죠. 오십견은 어깨 통증이 해당이 되겠고요.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골절이 잘 되는 질환이 되겠고요. 테니스 엘보는 여러분 팔꿈치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깥쪽 팔꿈치에 통증이 있는 것은 테니스 엘보, 반대로 안쪽에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최근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 해서 골프 엘보, 내측 상과염.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이었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2.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3.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4.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5.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정답은요? 저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서 닦는다가 정답이겠네요. 사용한 수건은 세탁을 해서 건조 후에 사용해야 되겠죠. 세면대 온수를 받아서 아니라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다. 자,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으면 안 되고 손을 씻어야 되겠죠. 5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만 문지르는 게 아니라 5개의 손가락을 모두 이용해서 씻게 됩니다. 정답 4번이었네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정답은요? 1번 폐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만성기관지염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만성기관지염이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 힘든 질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비교해야 될 것이 천식 있었습니다. 그죠? 알러지에 의한 자극에 의한 호흡곤란이라든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오면 천식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빈번하게 재발한다. 2.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3.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4.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5.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요?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가 정답이겠네요. 발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단독보다는 복합적으로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질병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진행의 경과가 짧은 게 아니라 길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진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최대 심박출량 증가. 2.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4. 말초혈관의 저항 감소. 5.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요? 2번 심장 근육의 두께가 증가해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나이가 들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하고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하겠죠?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생기기도 하죠. 5번 기립성 저혈압은 노인이 될수록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거나 움직일 때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자녀 시기를 제공한다. 2.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3.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4.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어준다.
5.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평평한 흙길을 걷는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체조를 한다든지 체중 부하가 되지 않는 운동을 추천을 해야 되겠고요. 저잔여 시기와는 크게 관련성이 떨어지고요. 필요하다면 약물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겠지만 항생제를 복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줄 게 아니라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뼈 생성 촉진을 위해서 음주하게 한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에 음주, 흡연과 관련돼서는 모두 오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꼭 끼는 옷을 입게 한다. 2. 뜨거운 물로 목욕하게 한다. 3.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린다. 4.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게 한다. 5. 샤워를 자주 하여 피부 각질을 없앤다. 정답은요? 네, 3번.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려준 후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면 도움이 되겠네요. 꼭 끼는 옷은 해당 사항이 없겠고 뜨거운 물, 여러분 목욕을 할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면 더 건조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런 자극적인 용어가 나오면 그거는 일단 답에서 좀 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겨울철에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습기를 제공해주는 가습기를 사용해야 하겠고요. 5번째, 샤워를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샤워하거나 때를 민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법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난소 크기 감소 2. 성교시 통증 감소 3. 질의 길이 증가 4. 질벽의 두께 증가 5.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정답은요? 네, 1번 난소 크기 감소가 되겠네요.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성교시에는 질 분비물 저하로 통증이 증가한다. 길이는 크게 관련이 없겠죠? 질벽의 두께가 감소된다. 얇아지고 탄력성이 적어진다. 입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했죠. 정답은 1번. 기능이 줄어들면서 난소 크기가 감소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팔의 소양증 2. 왼쪽 다리의 마비 3. 양쪽 손의 떨림 4. 오른쪽 팔의 감각 저하 5. 오른쪽 다리의 얼얼한 느낌. 정답은요? 네, 2번 왼쪽 다리의 마비가 되겠네요. 자, 뇌가 손상되었을 때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 또 안면부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뇌 손상에 따른 증상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막이 얇아진다. 2. 이관이 좁아진다. 3. 외이도가 습해진다. 4. 평형감각이 향상된다. 5.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정답은요? 2번 이관이 좁아진다. 이관이 내축으로 이축되어서 좁아진다가 정답이겠습니다. 자, 고막은 두꺼워지고요. 외이도가 습해지는 게 아니라 가려움과 건조증이 증가해주고요. 평형감각, 말의 이해, 소리의 감수성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귓바퀴의 연골은 계속 형성되어서 피부 탄력성이 감소되면서 어떻게 해요?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지게 된다 해야 정답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식은땀 2. 포만감 3. 소화불량 4. 체온 상승 5. 소변량 증가. 정답은요? 네, 1번 식은땀이죠? 여러분 위에서 설명하는 상황은 지금 저혈당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식사량 감소나 활동량이 증가한 경우에 저혈당이 올 수 있는데 저혈당이 왔을 때는 땀을 많이 흘리는 식은땀, 두통, 시야가 몽롱해진다거나 배고픔, 허기짐,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3.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5.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정답은요? 네,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혈당이 오를 때쯤 운동을 시작하면 좋다.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300 이상이 혈당이 올라가면 임시 중단하고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한다. 네,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약 복용과 함께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 좋겠죠. 5번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 이건 엄청난 속도죠. 이건 너무 고강도고 위험한 수준이네요. 너무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28번 보겠습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식이 명료하다. 2. 주의력이 감소한다. 3. 회복이 불가능하다. 4.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정답은요? 네, 2번 주의력이 감소한다가 정답이겠네요. 자, 선망은 의식장애고 이로 인해서 주의력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했다가 급격히 사라지기도 하고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긴 하나 그렇게 증상이 기복이 심하게 악화 후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죠?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하는 것이고 수면 양상이 불규칙하겠죠?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난다 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밤에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깨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2.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게 한다. 3. 밤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5.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한다. 정답은요? 네, 1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과식을 하게 되면 숙면이 어렵기 때문에 저녁에 과식하지 않도록 하고요. 만약에 공복 때문에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홍차가 아니라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는 것은 좀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런 홍차라든지 커피라든지 녹차 이런 것들은 카페인이 있어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초저녁부터 잠자리에 들게 하면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는 경우에 결국에는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이 맞겠고요. 주무시기 전에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고 취침 전에 놀이를 한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이렇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1. 대장의 운동성 증가 2.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3.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증가 4.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5. 폐 조직이 탄력성 감소. 정답은요?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가 되겠죠? 자,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되어서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2.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한다. 3.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 정답은요? 네, 5번 폐렴규균과 또 하나 더 있었죠? 대상포진 65세 이후 1회 접종합니다. 자, 파상풍은 디프테리와 백일해와 함께 자, 50세에서 64세 사이 1차 접종을 하고요. 10년마다 추가 접종합니다. 추가 접종할 때는 백일해는 빼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만 추가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마다 1회 접종해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3. 장기요양기관의 성과지표 개발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요? 네,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례회의는 제공된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의 목표를 공유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에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열리기도 합니다. 자, 월마다 열리는 원래와는 여러분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정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와 사례회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정답은요?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가 정답이겠네요. 문장은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사투리나 맞춤법 이런 어긋나는 표현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모아 기록하지 마시고 기록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기록지는 외부 유출이 안 되는 정해진 장소에 비치를 하셔야 되겠고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하거나 우회적 표현이 아니라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1.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2.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정답은요? 네,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가 되겠네요.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분노의 단계가 되겠고요.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단계는 우울의 단계가 되겠네요. 울고 있는 모습이 있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고요.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수용의 단계가 되겠네요. 아, 난 이제 지쳤어. 라고 말하는 단계가 수용의 단계가 되겠네요. 자, 3번.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는 단계는 타협의 단계겠죠? 자, 여기서 우리 딸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단계가 타협의 단계가 되겠고요. 자, 4번.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단계는 아닐 거야 라며 이 상황을 부정하는 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임종의 적용 단계, 자, 부정, 분노, 우울, 수용, 타협의 순서대로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3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4.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5.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정답은요? 네, 4번. 가족이 스스로 이 슬픈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곧 괜찮아질 거라며 상토적으로 위로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고인의 유품은 가족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자, 이렇게 이론 35문제 함께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오후 문제풀이도 강의하는 간호사 강생과 함께요. 잠시 후 실기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